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도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TV를 지금 들어오신 분들 빨간색 구독을 타치를 해주시면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척 좋아요 있죠. 그거는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눌러주셔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알림이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알림을 좀 이렇게 많이 늘려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이더라도요, 제가 그 방송을 올린 거를 한 1분 이상만이라도 좀 이렇게 청취를 좀 해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송 많은 분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더 연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서울에 뭐 전국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했죠. 뭐 15억이 올라니 15억이 올라니 20억이 올라니 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살기는 내 집에서 만들어서 살기는 아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전문가들에서 말한 걸 보면 7개월 만에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이 늘어났다. 매도세가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거품이 빠지긴 빠질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지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값이 오르게 된 그 원인은요,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됐겠지만, 이 수요와 공급에서 그 차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살라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내 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 매물들 나오는 집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 서울 전에 서울시장 그 박원순 시장 때 아파트 그 자꾸 그 재개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뭐 빌라 같은 거 재개발하고 그렇게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아파트 새롭게 지어서 이렇게 해서 많이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겁니다. 뭐 올라도 보통 오른 게 아니죠. 뭐 몇십억씩 올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매도세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수급 지수는 99.6%를 기록했습니다. 그 수치가 99.6. 그러니까 100 이하로 되면은 매도 그러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100 이상 200으로 가까이 올라갈수록 그 수치가 올라갈수록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그 지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매매 지수가 그렇게 계산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시장이 7개월 만에 매도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6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첫째 주 96.1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매매 수급 지수는 9월 첫째 주 107.2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시중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매수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경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매수자도 없는 형국이라며 얼마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현재 하여튼 9개월 만에 매매 팔겠다는 사람이 많이 더 늘었다, 많아졌다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부동산이 거품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년은 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빨리 지금 현재 그 거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포불 경제, 버블, 거품이 버블 아니에요. 버블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아파트를 공급을 얼마나 많이 늘리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아파트 매물 팔고 따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공급을 늘리냐 안 늘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부동산이 이렇게 수십억씩 이렇게 올랐다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손 놓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 국민들, 서민들은요,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엄두도 못 내죠. 돈 자기가 벌어서 어떻게 그 아파트를 수십억씩 오르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라가 정부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못난 것이 부동산이 이렇게 폭주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부는 뭡니까? 이런 걸 조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장 때가 돼서 고춧가루 값이 확 뛴다. 어느 해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고춧가루가 팍 뛰었을 땐 정부가 조절을 해서 정부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내풀어서 그걸 조절을 합니다. 뭐 한 5% 내외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뭐 상술에 또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많이 그것이 뭐 20%, 30%, 50%씩 오른다는 것은 정부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튼지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파트 값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도 너무 올랐고, 부동산 정책 이거 뭐 이 정부가 잘못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요, 원전에 대한 것도 제가 몇 번 방송했지만 잘못하고 있지만요, 부동산 정책 아주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국민을 희망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든 게 한 것입니다.
여하튼 점진적으로 거품이 좀 사라져서 부동산 정책이 안정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그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사실상 좀 내려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 자기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큰 손해가 난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잔뜩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될 때 구입한 사람들은 내려가면 이제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는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주거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요, 주거 개념으로 돼야지. 그걸 부동산 투기 쪽으로, 부동산 값을 가지고 더 올리고 뭐 이득 보고는 부동산 투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나라 살림을 잘못하는 겁니다. 정치를 잘못하는 겁니다. 어떤 앞으로 좀 바람직하게 아파트 값이 조정돼서 우리 많은 서민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의 꿈이 상실하지 않도록,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해서 이제 아파트 관계되는 또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서 층간 소음 때문에 자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흉기를 들고 이렇게 싸워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뭐 사상자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건축은 지금 빌라를 짓든지 오피스를 짓든지 이제 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건축 당시에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슬라브 친 이후에 슬라브 위에다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 판을 깔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세면하고 섞어서 쳐서 공구리를 또 칩니다. 도깨비 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보일러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공구리 치고 그 위에 이제 마루 판자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장판지라든지 이걸 깔죠. 그래서 층간 소음을 많이 줄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층간 소음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층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의자를 끌고 질질 끌고 다닌다든가 무슨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층간 소음을 방지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소리가 많이 나죠. 바로 그 콘크리트 사이로 이렇게 1층 있지 우층하고 아래층 됐으니까요. 저도 옛날에 아파트 살 때 그때 우층에 그 당시 이제 옛날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우층에 사시는 분이 아이들이 형제가 있는데 이제 어리니까 그냥 의자를 끌고 다닙니다. 밤에 10시고 11시고 그냥 끌고 다니고 뭐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쪽에 위에 사시는 분은 그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고 뭐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집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진짜 못 살겠다 못하고 합니다. 그쪽에 좀 참으라고. 그 집을 이렇게 짓는데 아이들이 뭘 아냐.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렇게 장난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참아야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참 오랜 동안 그냥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냥.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 층간 소음이 크게 나고 그러면 못 참습니다. 그냥 단박 그냥 쫓아올라서 항의하고 뭐고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인천에서 이제 사건이 난 겁니다. 범인 보고 도망간 여경. 인천경찰청장 사과에도 파면 요구 본물.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장이 공식 사과에도 사건 현장을 이탈한 여경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은 여경 무용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경찰이 경찰에게 신고하러 현장 이탈한 꼴. 여경이 아마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20일 사건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여자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8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 4층 주민 C 48세가 48세예요. C씨가 소나를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와 B 순경은 3층 복도에서 신고자인 50대 D씨 부부와 이들의 20대 딸에게 피해 진술을 받았다. A 경위는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후 피해자 가족 중 남편 D씨만 데리고 빌라 밖으로 나갔다. A 경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C씨와 D씨가 함께 있으면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3층 복도에는 D씨 아내와 20대 딸만 남게 됐고 오후 5시 5분쯤 C씨가 내려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경찰이 나갔을 적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3층 복도의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B 순경이 여자 순경이죠. 순경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제 현장을 떠나서 나갔다 이거죠. D씨는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층 1, 2층 사이에서 B 순경이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내려갔다며 A 경위도 따라오지 않아 혼자 갔더니 아내 목에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딸이 홀로 흉기를 든 C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 순경 등은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공동 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범을 보고 다른 경찰에게 신고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황당한 일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B 순경이 적시에 C씨를 막아섰다면 D씨의 아내가 흉기를 맞고 식물인간 기로에 놓이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송민원 인천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공식 사과했다. 송 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속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튿날인 19일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왔었는데 그 여순경이 있고 한순경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쌈을 말리려고 그러니까 저 밖으로 나갔는데 여순경이 거기서 그 피해자를 좀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이제 지원 이제 험악해지니까 지원 요청을 하러 나가는 사이에 내려와서 우측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제 칼로 이제 흉기로 이렇게 상해를 입혀가지고 생명에 위협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찰이 지원을 하려면 경찰들이 가면 다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면 되고 그래서 지켰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이탈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못 믿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요즘 경찰들은
지금 현재 훈련이라든지 그래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운동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피해 이 범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뭐 태권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장소를 이탈했다. 그래서 다쳤다. 그래서 문제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이전에요. 뭐 경찰도 문제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좀 서로 좀 이해하고 좀 참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 아이들 키다 보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장난이 심은 또 남자들만 두 형제가 있으면 더해요 서로.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남매가 있으면 좀 더 덜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살 때 그 전에 살 때도 우층에 있는 거기서 아주 심합니다. 그 당시 지은 옛날 지은 아파트는 그 층간 소음 방지 시설 그런 게 안 됐거든요. 지금은 설계가 그렇게 아주 되어 있어서 좀 완화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스라브 위에다가 그냥 보일러선 깔고 그냥 마무리 공고리 치고서 거기다 장판집 깔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의자 끌고 댕기고 뭐 자네가 끌고 댕기고 막 끌고 댕기고 그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뭐다 우리들도 옛날에 아이들 뭐 키우고 안 살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그저 주로 단독에서 많이 사는 지였으면 요즘은 다 아파트 생활 공간이 아파트가 중심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이번에 다친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그분에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분이 더 큰 위태롭지 않고 좀 나아져서 완쾌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도록 또 각별히 경찰들은 경찰대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웃 간에 가능하면 좀 서로 좀 이해하고 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잘 적에 뭐 1시나 이렇게 뭐 이렇게 12시 밤 12시 넘어서 1시나 2시 돼서 이렇게 막 소란을 피고 뭐 하게 되면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서고 말이죠. 그냥 대략 들었던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완화됐으면 그리고 잘 됐으면 되고 피해자 되신 분 빨리 좀 완쾌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더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팔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는 말씀.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 건가 이렇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층간 소음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앞으로 좀 서로 좀 이해도 하고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서 2명이 2인 1조가 되지 말고 그러면 더 늘려서 뭐 3인 1조가 나간다든지 뭐 4인 1조가 나간지 이렇게 뭐 인원이 없다고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안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일어나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권중광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좀 아시는 분들에게 구독자를 좀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과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면서 열심히 하는 방송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